네, 이제 30분이 돼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23회 한일 합동 수양회 주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これから第23回日韓共同修了会の主題講演を始まります。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주제 강연을 해주실 이진영 목사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講演を行うイ・ジニョン牧師の紹介を簡単にいたします。 한국 기독교 생명 환경 분야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라는 곳입니다. 韓国キリスト教の生命環境分野で一番大きな役割を担当しているのがキリスト環境運動連帯なんですが、 이진영 목사님께서는 지난해까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을 담당하시면서 한국 녹색교회 확산을 비롯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イ・ジニョン牧師は去年までキリスト教環境運動連帯の事務総長を担当しながら韓国のグリーンチャーチの拡散を拡散および多くのことを担当いたしました。 현재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몽골 지역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인 은총의 숲 전임 책임자로 센터 책임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現在はキリスト教環境運動連帯がモンゴル地域に森を調整する事業であるグレイスフォレストセンターの責任者として働いております。 네. 그레이스 포레스트 아주 이름 즉흥적으로 만들었는데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번 한일 합동 수양회 주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これから講演を始まります。拍手でお迎えくださ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あと講演の通訳はいたしません。講演はテキストを参考してください。講演の後の Q&A 時間にまた私が担当しますので。 예.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올해는 너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다. 이 말은 아마 해마다 지금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기후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은 미국의 애니메이션 시리즈죠. 심슨 가족이란 곳에서 아들 바트 심슨이 막 불평을 합니다. 여름이 너무 막 덥다. 그러니까 아버지 호머 심슨이 툭 하고 내던진 대사였습니다. 올해 2024년에 이 뜨거운 여름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 호머 심슨의 이 대사가 그냥 단순히 유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기후 위기의 현실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가장 최신의 가장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의 코페르니쿠스 기후 변화 서비스에 의하면 지난 2024년 7월 22일에 세계 1일 평균 기온이 17.16도씨로 지난 50년 동안에 전 세계 기후 데이터 가운데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이 기록이 1년 전인 2024년 7월 6일에 측정된 17.08도를 뛰어넘는 것이었으며 그동안 1일 최고 기온이 가장 높은 1일 10일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10일이
최근 10년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의 지금 이 경험이 그냥 국지적인 것 혹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구가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다는 이 기후변화가 현실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기후변화의 상황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일 뿐이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기후변화 데이터에 주목하고 기후변화가 지구 생태계와 인간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수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우리가 기후변화를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세계 정부의 진중한 대응의 필요성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기후 변화에 관련된 국제 협약이 발효되었고, 이에 근거해서 각국 정부는 탄소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ESG 경영과 RE100 프로그램을 내세우며 기후 변화에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후변화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기후변화의 지표들은 더욱 힘을 모아서 대응해도 모자랄 위기 상황이라는 것,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비상사태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최근 전 세계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 한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이제 각자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들이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특히 또 이제 곧 국제 질서의 중심에 있는 미국은 연말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한국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서 주목할 점 한 가지는 녹색당과 연대해서 기후 정치를 전면에 표방했던 진보정당 정의당이 300석의 의석 가운데 단 한 석도 얻지 못하고 원외 정당으로 몰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720석의 의원을 선출한 유럽 의회 선거에서도 기후 정책에 반대하는 극우 정당들이 약진한 반면에 기후 의제를 이끌었던 녹색당은 의석수가 71석에서 51석으로 줄어드는 참패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비해서 상당히 후퇴한 정책을 표명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더라도 미국의 이 기후변화 정책은 이전보다 후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닥 아래에는 지하실이 있다고 유엔의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한 전력이 있는 공화당의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기후 정책은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의 표현대로 활짝 열린 지옥문을 향해서 폭주하게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제대로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이 기후 정치에 이렇게 피로감을 보이고 있는 이런 현실은, 사람들은 기후변화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아직까지는 에너지 전환 비용, 환경 규제 강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 등 이런 기후 정책이 가지고 오는 전환의 부담은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해마다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현실을 몸으로 경험하면서도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들을 애써 부정하면서 기후변화를 위기 상황으로 또 비상사태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들이 어리석고 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눈이 있는데 왜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왜 듣지 못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보아도 못 본 척을 하고 들어도 안 들린 척 기우이기에 이 절박한 현실을, 절망의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은 때로 신원물 건너에 그 풀밭으로 양을 몰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동이 양들을 시냇가로 몰아갈 수는 있지만 그저 다그친다고 해서 이 시냇물을 양들이 스스로 건너가지는 않습니다. 몸이 긴 털로 덮여 있는 양들은 자칫해서 털이 물에 빠져서 털이 물에 젖어버리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게 돼서 얕은 시냇물에서도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양들은 물을 건너는데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동이 앞에서 양들의 목을 잡아 끌어도 또 뒤에서 양치기 개들이 아무리 짖어대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양들은 요지부동 물을 건너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동이 이 양들이 시냇물을 건너에 더 맛있고 그 풍성한 풀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면, 그런 풀냄새를 맡게 한다면 양들은 스스로 시냇물을 건넙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들에게 희망이 필요한 그 이유입니다. 기후위기라는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 외면하고 있는 이 현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직시하면서 서로의 손을 잡고 춤을 추게 하는 새로운 희망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이 심각한 현실이나 어떤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춤추게 할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한 분야의 전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회 집단의 삶의 양식을 결정짓는 모든 분야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 그 사회가 가진 고유의 문화가 바뀌어야만 한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정수정 교수님이 지난 9월 3일에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이 기후위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이야기하자면 인류가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대기 중에 온실효과를 가져오는 이 탄소 성분이 갑작스럽게 증가함으로써 나타난 지구적인 어떤 기후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후변화로 비롯된 기후위기의 상황은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따라서 기후위기는 과학적,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인간 사회의 경제적, 역사적, 사회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으며 그래서 인류 문명의 정신적, 가치적, 종교적인 문제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각각의 영역에서 기후위기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해결 방법들이 이렇게 모색되어 왔습니다. 먼저 세계 각국의 정부는 기술적, 경제적 접근을 통해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2도 이내로 파리 협약 이후 인천 보고서에 의해서 이제 1.5도로 수정이 되긴 했는데요. 어쨌든 2도 이내로 억제해야 된다는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협정 내용에 따라서 2050년까지 넷제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 목표를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지난 2021년에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녹색 성장 탄소 중립 기본법을 통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탄소 중립 국가 기본 계획과 중장기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지난 2023년에 산업 구조를 장기적으로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탈탄소 성장형 경제 구조 이행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이 GX 추진법과
GX 탈탄소 전원법을 통해서 탄소 부과금의 근거를 마련해 10여 년에 걸쳐서 150조 엔의 투자를 통한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기후위기가 역사적으로 소수에게 집중된 이 부와 권력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회 구조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부와 권력의 재분배와 불평등 해소가 기후위기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기후정의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지난 9월 7일에 한국의 기후운동 진영의 주도로 진행된 기후정의행진의 주제는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후재난으로 농민, 노동자, 기후 취약계층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핵발전 중심의 시대를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3만여 명의 시민이 함께 강남 거리를 행진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세계 상위 10%의 고소득층이 세계 탄소 배출의 50%에 가까운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위 50%의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해마다 기후재난으로 손실을 경험하고 있고 따라서 해마다 2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기후 난민이 되어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피해를 보는 이 현재의 상황이 기후 문제이기에 앞서서 불평등한 세계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는 세계적인 기후행동 집회를 통해서 부자들과 선진국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저개발 국가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개최되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금의 조성과 운영이 최근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문제는 경제적, 정치적인 방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문명과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의 뿌리에는 인류 문명이 경제성장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불공평한 수탈과 부정의한 약탈마저도 정당화시키는 경제성장주의와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를 이용 가능한 존재로 대상화하고 인간의 지배적인 위치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인간 중심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결국 자연에 대한 지배와 약탈을 용인한 인류의 문명, 자기 성찰이 없는 인간이 지구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이 인류세가 현재의 기후 위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후 위기는 근본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지구라는 자연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인류가 어떤 존재로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존재에 대한 전환의 문제입니다. 결국 기후위기는 자연의 지배와 약탈로 번영해 왔던 인류 문명의 지속 불가능성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지는 지구 생태계와의 상호 의존적인 삶으로의 전환, 생태적 전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교회는 이미 1960년대부터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세계교회는 기후위기와 생명다양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각국 정부의 정책 수립과 기업의 활동에 이제 성명서 발표와 정책 제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는 교회 수장이 직접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서와 지침을 발표하고 국제기후 회의에 참석하면서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정의, 평화, 창조세계의 온전성 JPIC를 선교적 방향으로 표방해온 세계교회의 에큐메니컬 단체인 세계교회협의회는 기후변화 협약이 시작된 1992년에 리우 국제 유엔 환경개발회의와 1995년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옵저버로 참석을 해서 역사적, 경제적 정의의 차원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바라보도록 하는 데 일조를 해왔습니다. WCC는 1960년대에는 주로 사회, 정치, 경제적 차원의 정의의 문제를 선교적 아젠다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교회가 환경 파괴와 생태 문제를 인식하면서
선교가 인간 중심성을 벗어나 생태 중심성을 가져야 한다는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1980년대에 들어서는 JPIC가 선교의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했고, 그래서 1990년 초에 서울에서 개최된 JPIC 서울 세계대회를 통해서 창조세계의 온전성, 이것을 한국에서는 창조질서의 보전이란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WCC 문서에서는 이 IC보다는 더 폭넓게 생명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창조세계 온전성 IC가 세계교회 에큐메니컬 선교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로 이제 정립이 됩니다. 기후변화에 관련해서는 1992년에 기후변화에 대한 WCC 워킹그룹이 조직되어서 WCC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분석과 교회 견해를 밝힌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 자료를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 안팎에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013년에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로 부산에서 제10차 WCC 총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는 기후위기와 같은 생명의 문제를 정의와 평화의 관점으로 조명하고 실천을 촉구할 그 결의를 담은 모두의 생명, 정의, 평화를 위한 경제, 행동 촉구의 부름이라는 공식 문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2022년 칼스루에에서 열린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1차 WCC 총회에서는 살아있는 지구,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계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라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기후 정의와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신설해서 다음 총회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에큐메니컬 선교의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세계교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몇 가지 운동을 좀 살펴보자면, 먼저는 창조절, Season of Creation, 이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창조 세계를 돌아보고 묵상하는 교회 절기로 제안하고 있는 이 세계교회 창조절 위원회에서는 그 어떤 에큐메니컬 기관과 단체들보다 폭넓게 정교회, 카톨릭교회, 성공회, 감리회, 개혁교회, 오순절교회를 비롯한 복음주의 교회와 다양한 교회 기구와 기독교 단체들이 참여해서 기후와 생태 문제에 대한 대응을 교회 신앙운동과 접목하고 있습니다. 창조절위원회에서는 해마다 새로운 주제로 창조절 안내서를 발표하고 지역교회 참여를 권면하는 캠페인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CC에서 유니세프 등의 국제기관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자 Save Children's Lives라는 이름의 이 기후 책임 금융 캠페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소속된 교단과 단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연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화석연료 산업 그리고 탄소 배출 산업에 대한 산업에 그 해당 연기금을 투자하지 말자고 하는 이 캠페인인데, 아주 간단하면서도 큰 비용이 들지 않는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파급력은 무척 큰 것 같습니다. 기업이 탄소 배출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탈탄소의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화석연료 산업, 탄소 배출 산업의 투자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산업의 투자를 확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자라는 이 캠페인이 참여하는 세계교회가 확대될수록 교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이면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개하고 싶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는 삭개오 세금, 자케오스 텍스라는 운동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언급된 삭개오는 부자 세리장이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는 그 구원 선언을 받습니다. 이 삭개오의 고백이 기후위기의 현실에서 탄소 배출로 이득을 취한 부자와 선진국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기후난민 앞에서 보여야 할 회개와 전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들이 출자를 약속한 이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근데 삭개오 세금은 부자와 선진국들의 자선과 시혜 차원이 아닌 기후 정의의 차원에서 자발적 기여가 아닌 세금과 같은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분담금을 조성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귀난민들을 위한 당연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삭개오 세금은 이로써 세계 경제가 수탈과 약탈의 경제에서 벗어나 상호 의존에 근거한 생명의 경제로 전환을 이루자는 에큐메니컬 기후정의 운동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 WCC에서 요 관련된 웨비나를 하기도 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2021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 및 연합기관과 또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함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기독교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탄소중립을 위한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캠페인을 이제 시작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2년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와 그리고 기독교환경연대, 기독교감리회 본부 선교국, 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 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가 공동으로 한국교회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탄소 배출을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천 계획을 담은 한국교회 탄소 배출 감축 중장기 이행 목표, 한국교회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2023년에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 포럼에서 이 내용을 이제 평가하고 이렇게 돌아보는 논의를 진행도 했습니다. 사회 문제 대응에 있어서 보수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비슷한 이 속도로 이 선언과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가장 먼저는 환경선교에 앞장섰던 교회로 선정된 그 녹색교회들의 모임인 녹색교회 네트워크가 가장 먼저 2020년에 녹색교회 기후위기 비상행동 선언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이 사실은 계기가 돼서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2020년에 한국교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발표했고, 그리고 환경주의가 아울러서 기후정의주의를 제정하자, 그리고 생명의 길 초록자국 캠페인을 준비했고, 또 한국교회 탄소중립 로드맵 등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후재난 국가인 몽골에서 조성 중인 그 은총예습 사업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기후정의와 창조세계 회복의 모델을 만드는 일도 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은 창조세계의 온정성 회복과 지구적 기후정의, 한국 사회의 또 2050 탄소중립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10년 앞선 2040년까지 100% 감축하고, 그리고 2050년까지는 지속해서 재생에너지 생산과 숲 조성을 통해 자연 기반 탄소 흡수원을 확대해서 탄소 배출을 계속해서 감축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은 교회의 탄소중립 배출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접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직접 배출 부분, 그리고 외부에서 전기나 열원 등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간접 배출 부분, 그리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폐기할 때 배출되는 이 기타 간접 배출 부분으로 구분하고, 각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또 언제까지 탄소 배출을 감축하거나 상쇄할 것인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교회 안에서는 교단별 환경 관련 조직에서 햇빛 발전소를 교회에 세우는 운동이 이미 진행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이 지금 서울제일교회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기독교 장로회 햇빛 발전 협동조합과 그리고 또 기독교 감리회 햇빛 발전 협동조합에서 교단 신학교와 교회에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는 운동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서울제일교회는 지난 2018년에 20kW 용량의 햇빛 발전소를 교육장에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햇빛 발전소는 단순하게는 탄소 배출 저감 그리고 에너지 전환, 경제적 수익을 가져오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신앙 운동의 차원으로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듯이 이 햇빛 발전소가 세워져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교회의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서울 도심의 경동교회가 해남에 옥매교회 햇빛 발전소를 세우는 것처럼 기후 정의와 농촌 선교의 사원에서도 또 도시교회가 농촌교회에 햇빛 발전소를 설치를 지원하고 있어서 에너지 판매 수익으로 또 다른 햇빛 발전소를 세우는 운동이 각 교단에서 이제 활발하게 모색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10년 뒤인 2034년으로 한번 이동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좀 한번 상상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023년은 아주 높은 확률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보다는 1.5도 상승을 뛰어넘어서 2도 상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후는 이제 5월, 6월부터 아열대 기후가 시작돼서 10월까지도 열대야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수면 온도의 상승으로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태풍이 연속해서 스쳐 지나가면서 쏟아내는 집중호우의 피해가 엄청날 것입니다. 또한 탄소세가 엄격하게 부과되어서 천정부지에 이른 화석연료의 가격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는 아마 사치품이 되어 있을 것이고 간헐성의 한계가 있는 재생에너지의 생산 상황에 따라서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그런 에너지 사용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은 기후위기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라면 이 교회에서는 지금 당장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더욱 피부에 와닿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삶을 안내하는 기장의 생태공동체운동본부에서 사순절과 탄소절에 진행하고 있는 탄소금식 캠페인과 또 기완연에서 하고 있는 지구를 위한 행동 52주 캠페인은 다가올 이런 기후위기의 상황의 현실에 대한 적응의 차원에서 아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동안 교회의 신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교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라는 대멸종을 향한 이 불가항력의 현실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라는 믿음을 무기력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가 파멸해가는 기후위기의 현실에 침묵하고 있냐? 이 물음에 교회가 제대로 된 답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후위기는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에 자리를 내주고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어진 교회의 위기이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철학자 김상봉 교수님이 최근에 출간한 영성 없는 진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생각함이라는 이 책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시면서 참 뜻밖에도 영성의 부재라는 것을 언급하십니다. 김상봉 교수님이 이야기한 영성은 나와 전체가 하나다라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치 세력, 특히 진보 진영에서 이러한 영성, 전체의 선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는 의식이 부재한 채로 권력의 획득이 목적이 되어 있다는 것이 현재 한국 정치의 위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김상봉 교수는 한국 정치가 타자를 비판하는 것, 그리고 타자의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자기 형성, 자기 정체성 형성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한국은 민주주의 위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기후위기 역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신앙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적극적인 자기 형성을 요청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셀리 맥페이그라는 신학자는 그녀의 책 불타는 세상 속의 희망 그리스도, 원제는 New Climate for Christology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그리스도는 오늘날의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모델, 덜 인간중심적이고 더 사회적이고 더 관계적이며 더 내재적인 은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셀리 맥페이그는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은유로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해를 통한 이 자기 비움의 그리스도, 케노틱 크리스트에 주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자기 비움의 삶, 타자를 위해 사는 삶이야말로 주고받는 공생과 나눔, 서로 간의 상호 의존성, 삶과 죽음이 맞물려 있는 지구 생태계의 모습의 실제이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리 맥페이그는 기후위기 시대의 그리스도는 강하고 전능한 존재에서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이며 그러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기 비움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기후위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창조세계는 어떤 시간과 공간이며 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기후위기에 처한 창조세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셀리 맥페이그의 이야기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우리를 위기로부터 구해주는 초능력자 그리스도의 창조세계를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실제인 자기 비움, 상호 의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새롭게 고백하며 겸손히 창조세계의 일부, 한 줌의 흙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후위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자기 형성을 위한 생태적인 회심, 생태적인 전환이며 이를 통해서 인류세를 벗어나 지구학자 토마스 베리가 이야기한 새로운 생태대로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은 탐욕과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면서 서로의 손을 잡고 춤추는 용기와 희망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경험한 희망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이야기를 좀 맺고자 합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는 그 부설기관인 한국교회환경연구소를 통해서 기후위기로 급격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몽골에서 숲을 조성하는 이 은총의 숲 사업을 지난 2008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몽골은 겨울이면 영하 40도에 이르는 추위가 계속되고 토양은 건조하고 황폐하고 또 나무가 자라기에는 적합한 시간이 3개월도 채 안 되는 그런 기후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후 환경 가운데서도 지난 2010년부터 이제 저희가 아르갈란트라는 곳에 3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10만 평의 땅에 지금까지 한 2만 5천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작은 숲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이 몽골의 은총의 숲 사업을 시작하고 꾸준히 진행한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고도 성장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 이웃 나라인 몽골의 유목민들의 기후 재난을 유목민들이 기후 재난을 겪고 기후 난민이 되는데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부채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몽골의 유목민들은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요인으로 지구 평균보다 3배 가까운 기온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산과 들과 강과 시내가 말라붙어서 사라져버려서 가축들이 목말라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동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의 유목민들은 오늘날까지 수천 년 동안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생태적인 그런 유목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웃 국가들은, 우리 한국은 탄소 배출로 인해서 성장을 거듭해 왔고, 이 이웃 국가들의 탄소 배출로 인해서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몽골의 이웃들이 기후 위기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몽골 은총의 숲 사업은 이러한 기후 불평등을 인식한 한국 교회의 탄소 헌금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자동차와 비행기, 전기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배출한 탄소의 양만큼 기후 난민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탄소 헌금으로 몽골의 땅을 빌리고 울타리를 세우고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는 은총의 숲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 초기에는 풀들조차 간신히 뿌리를 내리는 이 척박한 땅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이 불가능한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츰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또 토양이 서서히 개선되어 가면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제법 숲이라고 할 만큼 나무들이 자라는 그런 은총의 숲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총의 숲은 철마다 다른 나무와 풀들이 꽃을 피우고 자랍니다. 철새들이 찾아와서 둥지를 틀고 지저귀입니다. 야생동물들이 머물다가 쉬고 가는 작은 자연 생태계가 창조세계의 모습이 몽골에 회복된 것입니다. 몽골 은총의 숲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불의와 갈등과 죽음이 번성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많은 이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삶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 합당한 풍성한 생명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몽골 은총의 숲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몽골 정부와 지역사회에서도 은총의 숲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은총의 숲을 통해 몽골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임농업을 통한 기후환경 교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는 해마다 이 몽골 은총의 숲을 돌아보며 몽골의 생태와 역사, 문화를 체험하는 생태기행을 진행해 왔는데 2024년 올해에는 모두 11개 교회와 단체에서 모두 한 180여 명의 사람들이 몽골 은총의 숲을 방문하고, 그래서 밤마다 은하수가 펼쳐지는 몽골에서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상호 의존을 체험하는 몽골 은총의 숲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는 이제 네팔에서도 새로운 숲을 조성하기 위한 네팔 은총의 숲 사업을 이제 준비하고 곧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은총의 숲은 한국 교회가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과 힘을 모아서 기후위기 시대에 사람들의 탐욕으로 파괴된 숲을 복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기후 정의와 녹색 선교의 모델로 자리가 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기후위기의 실상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탄소 헌금을 드렸던 바로 한 교회, 한국 교회들에게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래서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녹색가게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생태학교와 생태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생태교육에 힘을 쏟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햇빛발전소를 만들고 또 지역사회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핵발전소와 핵발전으로 인해 세워지는 송전탑을 막기 위한 주민들과 농성을 이어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채식을 하면서 동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생명 친화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유기농 농사를 직접 짓고 생협을 만들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달마다 기후위기를 알리는 걷기 기도회를 갖고 조용히 거리를 걷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환경주일과 기후정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생태적인 예전으로 예배를 새롭게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입구에 기후시계를 내걸어서 기후위기를 알리고 생태환경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교회들이 있기에 결국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만들고 희망에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그리고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은 잘되고 번영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해서 새로운 희망에 거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지구의 지배자 노릇을 하다가 참담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인가에 선택이 달린 생명과 죽음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모쪼록 오랜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이 두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귐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38억 년의 우주의 역사와 또 46억 년의 지구의 역사에서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을 비우심으로써 당신의 창조 세계와 상호 이전의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무슨 외로우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말고요. 자, 주제 강연은 이제 마쳤고요. 한 20분 정도, 지금 11시 20분이니까 11시 40분까지 2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나가셔서 준비한 간식도 드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쉬고 돌아오실 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これから約20分ぐらいの休憩時間を持ちます。あとその休憩から戻る前に皆さん準備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あります。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했습니다. ソクラテスがこういう話をしたと言われています。質問をしない人は生きる価値がないと。 우리가 다 가치 있는 삶을 사시려면은 20분 동안 쉬시면서 오늘 강연 관련 혹은 평상시 궁금하신 것을 질문을 꼭 한 가지씩 가지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価値のある人になるための質問を皆さん必ず一つずつ思い出して持って帰りください。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항상 휴식 시간이 끝나면은 많은 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いつも休憩が終わる時期に皆さんにちょっと申し訳ないという気分にちょっと感じます。 휴식 시간에 너무 즐거워하시는데 제가 돌아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楽しい時間を切られていただいて、それがちょっといつも気になってます。 자, 그래서 지금 쉬는 시간에 즐거우셨는데 지금부터는 뇌가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皆さん今までは体が楽しい時間だったんですけど、これからは脳が楽しい時間を楽しめていただきます。 자, 쉬는 시간 동안 본인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自分が生きる価値があるかちょっと考えてみましたか。 네, 뭐 어떤 분은 뭐 차라리 죽겠다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いっそ死のうと思った人もいるらしいんですね。 뭐 질문 안 한다고 돌아가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제 지금부터 저희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 주어진 시간이 점심 식사가 12시 반부터입니다. 그래서 50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これから Q&A の時間を持ちますけど、昼食が12時半ぐらいから予定されてますので、約50分の質疑応答の時間があります。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니까 우리가 통역을 해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궁금하신 것 혹은 오늘 주제 강연 관련해서 자유롭게 질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通訳を勘案してもかなり時間が、あると思いますので、皆さん思い存分質問してください。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질의응답에 또 수고해 주실 우리 이진영 목사님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시면서 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3회 한일 공동 수양회 주제 강연의 첫 번째 질문을 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최정순 집사님. 우리 목사님이 두루두루 지적해 주셨고 또 우리 할 방향도 많이 해줬는데요.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 기후위기로 이기는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가 나왔어요. 그전에는 기후위기와 세상하고는 별개인 것처럼 얘기되다가 구호가 세상을 바꾸자 했는데 그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냐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바꾼다는 게 저는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네. 今まで気候変動と世界を変えるというのは全く別のものと考えられてきましたけど、今は気候変動と世界を変えるということがですね、連携しているという感じになりつつあります。 기후위기 대응은 그야말로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것을 손봐야 되는 그런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이데올로기 또는 이념이 성장 문제입니다. 성장. 첫 번째 성장을 멈추라고 하지 않고서 기후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そういった世の中を変えるということは今までの生き方を全然違う方向に変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一番自分が重要だと思うのはまず今までの成長主義というのをですね、全く方向を変える必要性が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 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신화적으로 받아들였던 성장 신화 이 부분을 손대지 않고 이 기후 대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걸 하나 하고요. 저기 질문 하나씩만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몇 가지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다음에 또 순서 시간 네, 남으면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끝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장의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연에서 나오는 물질을 너무 지나치게 채굴 함으로써 일어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금이나 모래나 구리나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근데 요즘 최근에 리튬이 또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 스마트 시대에 이 리튬도 채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그 채굴을 어떻게 줄여서 자연 파괴를 막을 것이냐의 문제도 한번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あとそういった資源の掘りすぎの問題があるんですよね。それもどうやって止めるべきなのか、それに関しての意見をちょっと聞い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네, 목사님 답을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 주어진 시간 안에 저희들이 돌아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궁금증이 많으시더라도 하나씩만 질문해 주시고 또 시간 되면은 또 다른 분이 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너무 길게 답해 주시지 마시고 한 뭐 3분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질문부터 너무 막 어렵고 깊은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무척 당황하고 있습니다. 初めての質問がちょっと難しすぎるという質問なのでちょっと困っております。 사실 이 성장의 문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후 위기 문제의 어떤 핵심에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おっしゃる通りに今成長の問題がやっぱり気候危機と一番密接な関連があると思っております。 근데 결국에는 이 성장이라는 것의 배경에는 이 지구의 자원이란 게 이 지구란 게 이게 무한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 근대주의적 사고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その成長主義というのは地球の資源は無限であるということを前提にしている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포츠담 연구소인가요? 이제 이 기후 위기와 성장 문제를 다루는 곳에서 지구의 한계라는 거, 그 플랜터리 바운더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구라는 공간이 유한하다,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 그 연구소의 어떤 핵심적인 모토입니다. 地球環境を研究するそのポーツダム研究所というところがあるんですけど、そこからの研究結果もですね、地球のそういった資源とかいろんなことには限界があるということを明確に皆が認知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を話しています。 그러니까 어쨌든 무한한 성장이란 거는 실제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고 또 무한한 성장을 설정을 함으로써 생기는 결과가 지금 이 기후 위기, 생태 위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경제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게 이미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성장의 문제를 언급을 하는 것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そういった研究結果などに明確に明かされたようにですね、無限の成長というのはまず不可能だということを認識してですね、そういった無限の成長を主張するというのは時代遅れだということをまず認識していただく必要があるかなと思います。 근데 이 이야기가 잘못 또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글로벌 사우스의 경우는 이게 저개발 국가의 경우는 아니 한국 같으면 이미 뭐 고도 성장을 자기네들 할 만큼 다 해놓고 이제 성장을 멈추자는 얘기가 이게 되게 좀 황당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그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서스테이너블 어빌리티가 나온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성장을 모토로 삼을 게 아니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가 사실은 어떤 경제나 우리의 어떤 시스템의 그 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それで話が出たのが、後進国は成長してはダメだということかという問題はありますので、これから考え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のが持続可能な開発というのがどういった形のものなのかということをみんな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예, 그리고 그 아까 채굴의 문제 얘기해 주셨는데 그 올해 환경의 날 때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이렇게 너무 황당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 기후 위기 때문에 기존의 그 우리가 채굴하던 그 화석 연료도 다 이게 땅에 도로 이렇게 다시 갖다 묻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판에 새로운 유전을 개발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리백도 모르는 대통령님의 참 정책답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아까 좀 제가 강의 때 얘기했던 그 좀 더 깊은 얘기로 가면은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좀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어쨌든 사람이 이 자연을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지배할 수 있다라는 권리가 과연 인간에게 있는가? 그리고 특히나 이게 지구 한계를 넘어서는 이 정말 비이성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는 것이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좀 그 깊은 성찰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뭐 채굴의 문제는 단지 뭐 환경 파괴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이 어떤 우리 경제가 이렇게 막 남의 것을 뺏어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연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막 뽑아서 쓰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저희 어떤 좀 가치의 재편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今開発されている資源も環境問題のために元に戻すという国もあるという現実でですね、まだ新しい資源を開発してどんどん採掘していこうというのはやっぱり実行する前に考え直す必要がある問題でして、そういった形をどういったそういった環境と生活のバランスを取りながらですねやっていけるのかをちょっと全地球的に考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がちょっと重要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 제가 질의응답 시간은 50분이어가지고 이 50분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을 했었는데 질문 하나 받으니까 12분이 지났네요. 50分どうやって過ごすかちょっと心配だったんですけど、今質問一つで10分過ぎましたね。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남은 시간이 40분 정도니까 안타깝게도 4분 정도밖에 더 질문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この様子じゃ多分4人ぐらいしか質問できないと思いますのでご安心ください。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니시카타마치 교회에서 오신 분들에게 기회를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今回は西方町の皆様にちょっと優先して質問権を 네. 매우 이상이 먼저 손 드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とても良いお話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で、私が伺いたいのはモンゴルの温鳥の森のお話がすごく素晴らしいプロジェクトだと思ったんですけれども。 우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야기 들은 것 중에 은총의 숲이 굉장히 좀 제 관심이 많이 갔는데요. 最初にその森を作った土地は誰が持っていたものだったのでしょうか。その土地を買うところから始められたのかっていうところとか、だから具体的に教会がどの部分を支援してたのかっていうのをもし教えていただければありがたいです。
그래서 그 숲의 부지, 그 대지를 누가 갖고 있었던 건지, 구입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뒤에 진행 상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아, 예. 일단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관심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예. 일단 숲은 지금 그 30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저희가 처음에는 10년 동안 그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몽골 현지의 NGO 그린 실크로드라는 NGO를 만들어서 그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まず初めは土地を買うんじゃなくて借りることから賃貸から始めまして、その現地の NGO と連帯して活動を始めました。 근데 저희가 이게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해보니까 30년이 엄청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30년 금방 지나가겠더라고요. 숲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30년 임대가 좀 한계가 되는 것 같아서 그 올해 저희가 그린 실크로드 NGO와 또 별도로 그린 실크로드 LLC, 그러니까 유한 회사를 새로 설립을 해서 그것을 이제 30년이 아니라 더 그 법인을 해산할 때까지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용권을 그러니까 LLC로 바꾸신 거죠? 예, NGO도 있고 LLC도 따로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それで森の調整する事業を実際にやってみたら、初め30年借りることで始めたんですけど、その森の調整には30年は短すぎるという判断で、現地の LLC 株式会社みたいなものを設立してですね、そこでもっと長い長期賃貸を契約を結ぶことになりました。 예, 그래서 그 LLC에서 이제 그 숲 조성하는 것들을 같이 하면서 또 현지인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뭐 계속 뭐 저희가 은총의 숲을 그 LLC를 해산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 사업은 지속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30만 제곱미터 땅에는 거진 이제 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제2의 제3의 그 숲을 만드는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それでさっき言った LLC 会社が存続する限り、そういった事業を続けられる環境を整えまして、今はそういった現地の人々への教育も並行して今やっておりまして、今の大地の面積が約30万メートルぐらいなんですけど、それがある程度森になれる環境になりましたので、その周辺の土地にも拡張する計画を持っております。 네, 계속해서 아까 질문하시던 분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네. 最初の質問から、結局その一番効果のある方法ってこう世界を変えることだみたいな感じになったと思うんですが、すいません、もう一度お願いします。最初の質問の質疑から、一番効果のある方法はその世界の構造や世界の意識を変えることだっていう感じになったと思います。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게 이제 지금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의식이라든가 생활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던 걸로 이제 제가 들었었는데, でそこまで大きな目ではなくて、個人とか教会の単位ぐらいで、できるかもしれないことで、効果のあるものでどんなことがあると思われます。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많이 거시적인 부분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게 이제 미시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나 혹은 교회 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바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같은 게 뭐가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보다는 이 서울제일교회 교우님들이 더 전문가신 것 같습니다. 실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에 가장 앞장서서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 이 서울제일교회 교우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まあ、自分個人的に感じるにはそういった分野は自分よりも今ソウル JL 教会の人々がそういった未知的なマイクロ的な活動は今活発になされ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저희가 이제 어쨌든 그 개인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내가 탄소 배출하는 목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個人でどうやってそういったカーボンの減らしにちょっと参加できるかを考えるとき、一番簡単にできるのが自分が行動する中でそのカーボンを生成する今カーボンを生成する活動が何があるのかリストアップしてみるのがとても大事です。 그래서 뭐 나중에 집에 가셔서 내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 어떤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물건들을 한번 쭉 다 한번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까도 아마 분명 금방 찾게 되실 겁니다. 後で自分が家で使っているものとかですね、行動の中でどれが一番エネルギーを使っているのかを考えてみれば、どれが一番カーボン減らしに役に立つかを判断するに役に立つと思います。 참고로 그 한국 분들의 일반적인 가정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가전 제품은 그 보온밥솥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まあ参考までに韓国で一番エネルギーを多く使っているのは実はその炊飯器です。炊飯器。 보온밥솥은 이렇게 한 300와트 정도의 전기를 항상 24시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そのご飯を作る時かと思いますけど、じゃなくて作った後に保温する時、それはいつも300ワットぐらいの電力を消耗しています。 그리고 뭐 그거 외에는 아마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운행하시면 자동차에서 1년에 한국 사람들 평균 뭐 중형차 같은 경우 1년 운행을 하면 2톤 정도 탄소 배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용을 줄이는 것도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あと今これは韓国の統計によるものなんですけど、車を運転する場合約1年間韓国の平均としては2トンぐらいの二酸化炭素が排出されると言われております。だからそういった運転を自分で直接するのをやめて対処交通手段を利用するのも一つの手だと思います。 목사님께서 서울제일교회가 기후위기 대응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질문도 잘한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요 질문이 아니라 자랑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진영 목사님이 쓰신 그린 엑소더스라는 책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녹색교회가 결정되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 교재가 그린 엑소더스거든요. 그 책을 가지고 하다가 ちょっと質問じゃなくて自分はちょっと自慢をしたくてちょっと手を挙げました。そういった今イ牧師のそのグリーンエクソダスという本でですね、このソウル JL 教会のグリーンチャーチの計画が始まったんですけど、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던 중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겠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쓰는 강단에 쓰는 초가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어가던 건데 이진영 목사님이 그 책에 소이 캔들이 기후에 좋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이 캔들로 바꾸게 된 동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새싹보리도 키워보고 또 콩나물도 키워보고 그리고 전기밥솥은 밥만 하고 보온은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まあグリーンクリーンチャーチ実行のためのいろいろな個人的な今活動をちょっと話し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何かあるかというと、その礼拝する時のろうそくが実はかなりのこのカーボン排出するものであって、さっき言ったクリーンエクソダスという本にですね、そのろうそくをソイろうそくでに変えると炭素の低減にですね役に立ちますよという話を聞いて、それもやっておりましたし、今家庭では炊飯器を使った後終わったらですね、その取り出して保温状態は切るという今などの今活動を実践しております。 목사님 말씀 잠깐 또 듣겠습니다. 예, 아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어쨌든 그 책은 벌써 뭐 10년까지는 안 됐죠. 그래도 이미 저기니까 저는 서울제일교회 교인님들이 제2의 그린 엑소더스 이제 교재를 직접 한번 좀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로 웨이스트 샵도 올해 이제 또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기후 걷기 기도, 아까 뭐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 것들 뭐 다 사실 서울제일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것들인데요. 저는 그래서 진짜 이 출애굽의 여정이 아닌가, 새로운 전환의 길이란 건, 생태적 전환이란 건,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또 1, 2년 하고 말 게 아니라 진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좀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것들을 좀 모색을 해야 될 텐데, 더 이제 사실은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에 더해서 더 다양한 내용들이 그 책에 계속 뭐 2권 3권 쪽 이어지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あとさっき自分が書いた本をちょっと褒めていただいてちょっとありがたいんですけど、これからはそのソウルジェイル教会の人々がその第2巻第3巻のそのクリーンエクソダスを実践を通して本を出せるようになったらと思っております。あと이게 좀 뒷부분이 잠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あとですね、このグリーンチャーチをなすということは脱エジプトエクソダスとですね似たようなところがあると思います。そういったエジプトを脱出して40年間もかかったようにですね、我々が考える時もこの短い間に何かをなすべきだということを考えるんじゃなくて、そういう長い時期において我々が寄与するところができるのはどんなものがあるのか考えれば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考えております。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그린 엑소더스라는 책은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이제 녹색교회를 선정할 때 그 50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가지의 그 기준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자 해서 이제 풀어 쓴 내용들이라서 뭐 저의 막 독창적인 창작물이라기보다는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한국에 있는 여러 녹색교회 이야기들을 묶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参考までにさっき言ったクリーンエクソダスという本はですね、実はそういうクリーンチャーチの認証を受けるためには50種類ぐらいの基準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を本を読む皆さんが理解しやすくするために実際の事例を取ってですね説明したものなんですので、そんなに自分のオリジナルのものじゃない、そんなに褒めていただいるとちょっと恥ずかしいと思いますので。 네, 목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새로운 그린 엑소더스라는 책을 서울제일교회하고 니시카타 마치 교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나 쓰면은 가장 멋진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今いい牧師の新しい提案があったんですけど、さっき第2巻目第3巻目のクリーンエクソダスを出せるようにしたい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それをソウルジェイル教会と西田町教会の皆さんが協力して出せるようにすればどうかという提案をしていただきましたので、ちょっと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 20분 남았네요. 이제 또 질문하실 분 받겠습니다. 네. 먼저 하고 그다음 목사님 받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서 파생된 조금 매크로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기후 위기라는 그 압도적인 변화 압력 앞에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 압력이 있는 와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바꾸고 싶은 것에 대해서. 一番最初に牧師が話されたのが、その今こういった圧倒的な社会的世界的な圧力がある中で我々が行動を変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おっしゃ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そういったものを実践するには一体どんなものが必要でしょうかという。 네, 목사님 가장 우선적인 그런 게 뭐가 될까요? 이거를 뭐 예. 저는 이렇게 전환기라는 단어가 저희들의 지금 그 시공간을 설명하는 데서 제일 적절한 단어가 아닌가 싶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기 때 저희가 마스크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거리를 두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강요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これはいわばですね、今は転換期に今我々は位置していると考えていただければ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我々コロナみんな経験したんですけど、そのコロナの時期皆さん強制的にですね、みんなと距離を置いてですね、マスクをしていろんなそういった経験をしたと思われますけど、 그러니까 이런 전환기에는 사실 모든 게 다 바뀔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건 사실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있고, 기업은 또 기업의 역할이 있고, 시민사회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있고, 또 종교는 종교의 역할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こういった転換期にはいろんなものが全部変われていく中でですね、皆さんすべての主体が国家は国家として企業は企業として市民社会は市民社会としての役割をや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 저는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결국 인식의 변화, 사람의 변화인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공동체인 이상 이거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その中の一番根底に必要だと思うのはやっぱり認識の改変ですね。認識の転換が一番重要だと思っておりまして、それをやっていくのにおいて我々クリスチャンというですね、共通点を持つ者同士がやっぱり積極的に参加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 그래서 뭐 이렇게 우선순위보다는 저는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전환의 과제가 뭔가를 빨리 바라보고 그것에 전념하는 것이 더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それで何が優先かということよりはですね、今こういった状況において自分がやるべきものが何なのかを皆さんそれぞれ考えてですね、自分が考えたものを実践していくのが大事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이어서 오크보 목사님 질문 받겠습니다. とても素晴らしいお話を聞かせて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それと同時にとっても大きな宿題を背負って帰らなきゃいけないなって思ってます。 그리고 너무 큰 숙제를 가지고 돌아가게 한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의 부담도 있습니다. 今ですね、日本のキリスト教会の中でこの気候危機のことを問題としてですね、担おうとしている教会っていうのはほとんど
私の知る限りではないような状態なんです。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일본 교회 중에서 지금 기후 변화,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そういう状態の中でまずはこの宿題を持ち帰って、まずは西方町教会のここにまだ今日来てない人たちとどうやってこれを共有していくかということ、それから、日本の他の教会の人たちとどうやってこのことを一緒に担っていくかということが私にとっては大きな宿題、なんです。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기에 지금 이게 끝나고 일본에 돌아가면 니시가타 마치 교인들하고 이 지금 주제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나아가서는 그게 공유가 된 다음에 다른 이제 또 같은 교단이나 또 다른 교회들과 어떻게 연계를 취할 것인가가 지금 큰 숙제가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それで韓国の教会でこの気候危機の問題をいつ頃問題を担うことがいつ頃どこから始まって、そしてどのように広がっていって、今どのくらい広がっているのか、保守的な教会も今このことを担うようになっているって言ってるお聞きしましたけれども、それがどのくらい今韓国の教会の中で保守的な教会も含めて広がっていくのかといったところをちょっとお聞きしたい。始まりとプロセスと今とことを少し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그런 아까 이런 지금 보수적인 교회도 지금 참가하고 있는 곳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환경운동의 처음에 시초는 어떤 식으로 발단이 돼서 이게 지금 교회의 환경운동이 시작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런 거 그린 처치 참가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요. 한국 환경운동의 시초는 저는 환경 단체로서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1982년도에 세워진 게 처음이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한국의 여러 교회 현장에서는 이 환경운동을 해오신 분들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まずキリスト教環境団体としては、1982年にその団体が設立されたのが初めてなんですけど、各教会のレベルではその前からも環境問題に認識を持っている教会はいくつか存在していたと聞いております。 특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기장 여신도회 같은 경우는 사실 1980년대 이전부터도 이제 공해 문제, 특히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많이 현장에 관심을 갖고 계셨고요. それで韓国は기장을 뭐라고 하니 일본어로?キリスト教長老会ですね。この教団の中心と会がその団体設立の前から環境問題にかなり関心を持っていたと聞いておりますし、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세워진 배경도 참 재밌었던 게 1980년대에 세계 교회하고 그리고 아시아 지역 교회에서 한국의 환경 문제에 대한 펀딩을 해서 지원을 해줘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そういうキリスト教環境連帯という組織はですね、その当時のアジアキリスト会議でですね、その韓国の環境問題にする話題が出てきて、そこからの資金支援とかがあって初めて設立されたという経過があります。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 전통과도 사실 맞닿아 있는 거여서 참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간 아무튼 지금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이 서울제일교회 분들은 되게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되게 크고 이렇게 엄청난 단체인 줄 알고 계시지만, 한국교회 전체로 놓고 보면은 정말 마이너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전히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이 환경이나 기후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정말 소수입니다. 아직은. さっきキリスト教環境連帯という団体が出てきたんですけど、まあ、聞くにはかなり大きな団体のように見えますけど、韓国キリスト教会全体においてはですね、国少数で今比率としてはですね、かなり低い比率の教会が参加している状態です。 근데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는 아까도 그 세계교회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도 다 통폐합을 하고 있는 과정에 기후위기 대응부서는 신설을 했던 것처럼 한국에 있는 여러 보수적인 교단도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뭔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새로운 뭐 부서나 이런 것들이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でもそういう参加比率が少ない中でも今肯定的に見えるというところはさっき言ったように保守的な教会も参加している。あと、教会のいろんな組織が縮小されている今方向の中でもこういった環境問題に関しての比率は拡大されつつあるということがですね、やっぱり今肯定的な面として見られると思います。 그리고 그 아까 그 정원진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그 녹색 교회들이 해마다 한 뭐 지금 10교회, 20교회 막 이렇게 정해지고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지금 추세여서 그런 점에서 이 한국의 기후 운동 이건 조금 더 확장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기후 환경 운동은. そういった面でですね、少しずつながらも数が着実に増えつつあるということで、こういったクリーンチャーチ運動がかなり意味を持っ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今思っているところです。 저는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최근에 한국의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고 또 일본의 평화 단체가 또 노벨 그 평화상을 어제 수상한 것을 보면서 이게 사실은 동북아시아의 뭐 새로운 어떤 좀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あと、昨日じゃなくて、何日前にですね、ノベル賞の話で韓国の作家がノベル賞を受けて、あと日本の団体がそのノベル平和賞を受けたんですね。それを見て、これが今の東北アジアにおけるですね、大きなメッセージじゃないかと考えました。 그래서 특히 기후 문제란 거는 그 글로벌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만 뭐 잘한다고 기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적어도 저는 이게 동북아시아의 교회, 한국 교회, 그 일본 교회 그리고 뭐 중국, 뭐 대만 이런 동북아시아의 교회들이 함께 뭔가 고민을 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서울제일교회와 우리 일본 교회가 함께 이렇게 이 기후 문제로 이렇게 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뭔가 좀 새로운 어떤 또 그 역사의 교회사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오늘 많이 했습니다. そういったやっぱり気候変動というのは、一つの国の問題じゃなくてグローバルな、それでね、国際的な問題なんですので、そういった面で今両教会のですね、そういった連帯が個人としてはそういった国際的なつながりの一歩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考えているところです。 질문을 더 받으면 점심시간이 지금 초과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단한 질문 해주시고 간단히 답해 주시고 아니면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あと5分ぐらいしか今残っておりませんので、なるべく簡単な質問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本当に良いお話を伺いまして、私これからのですね、自分の生き方をもう一度問い直して新たに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좋은 말씀 들어서요. 제 생활 양식도 좀 이렇게 이런 그 모습에 따라서 바꿔보고자 지금 좀 이제 계기를 새롭게 다진 계기가 됐고요. 具体的に例えばですね、私今まで車を若い頃はですねガンガン飛ばしてたんですけれども、ここに年を取って車をやめざるを得ないということでですね、
かなり、しょげ返ってました。まあちょっと最後のかなりかなりかなりはい落ち込んでいました。 그래서 그 젊은 시절에 제가 자동차를 엄청 몰았었고 또 나이가 들어서 그 젊은 시절에는 엄청 자동차를 몰았었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는 몸이 불편하니까 자동차를 포기할 수 없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지금 말씀을 듣고서 상당히 기운이 좀 꺾였어요. 이제 今改めて先生のお話を伺ってですね、そうじゃないんだと、これは価値があるんだと、やはりそういったエネルギーを排出しないですると、年を取るということはそれだけまだまだやることがたくさんあるなと思っています。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한 게 이게 좌절할 게 아니구나.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있다. 공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今私はですね、家で炊事当番をしています。お料理当番、食事の炊事当番、私がやってるんです。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 식사 준비나 이런 것들, 취사 이런 것들 자기가 하는데요. でこれからはですね、無駄なものは作らない。とにかく無駄を廃止しようと。これも今日改めて覚悟した次第です。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도 많이 만들고 그랬는데 꼭 필요한 것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私田舎に家がございまして、そこにそこそこの庭があるんですが、毎年毎年木を切ろうかどうしようかということでですね、周りの方々、家からはですね、方からはなんとか危ないから木を切ってくれと言われていますけれども、それも植木屋さんを入れてできる限り木を守ろうと、これからも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それからもちろん庭の草花もですね、もっともっとたくさん植えたいと思っています。 그래서 집에 사실 저는 집이 시골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밭이 조금 있는데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방치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도 듣지만 앞으로는 더 굴하지 말고 이렇게 나무를 심거나 작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いずれにしても年を取ってもやることはたくさんあるなと改めて思いました。頑張ります。 다시 한번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는 걸 이렇게 실감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뭐 개인적인 다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저기 조별 토론 시간에 좀 해주시고 일단 질문을 받고 목사님 간단히 대답해 주시고 마무리 발언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本当に素晴らしい講演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훌륭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今ですね、最先端技術を使った炭素減少のための技術というのが開発されています。 네, 그래서 요즘 첨단 기술에 의한 탄소 감소 기술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 例えば二酸化炭素を液体にしてそれをアラスカのですねこう地中深くに埋めるっていうですねそういう事業が今できているっていう話を昨日新聞で読みました。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고체화시켜서 얼려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북극이나 남극 같은데 이제 지하 깊숙이 묻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でそのような技術というのは必要なのでしょうか。それともやはり自分たちの生活を変えることにつながらないのでそれは危険だというふうにお考えでしょうか。そのことについてお聞かせください。 그래서 그런 기술도 우리들의 이런 탄소 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이미지 메이킹용의 기술에 불과하고 실제로 저희들의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앞에 말씀하신 분의 그 간단한 코멘트를 하자면
저는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할 때 이게 약간 아까 말씀드린 두려움이나 아니면 뭔가 나의 거를 막 억누르는 걸로 실천이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아주 또 좀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했고요. 두 번째 방금 얘기해 주신 그 탄소 저장 기술 같은 경우는 이 역시 저는 또 하나의 그 기후 위기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방법 자체가 이 접근 자체가 근대적 방법이고 그래서 결국 저는 이 자연과의 관계 또 하나의 어떤 자연의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보다는 이 과학기술 해법보다는 뭔가 우리가 자연 속에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먼저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바꾸고 나서 그런 것들이 정말 검증해서 타당한 기술이라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まず始めた方にさっきもいろんなですね恐れることから始めるんじゃなくてまず未来の希望を考えて行動しましょうということをまさに実践しようとしているところを発言してください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初めての方ですね。あと2つ目はですねやっぱり技術的な解決方法も効果はなくはないんでしょうけどそれは自分が思うにはもう一つの自然に降る暴力じゃないかと思っております。それでそういった技術依存的な方法によるよりはですねその技術的な方法は後のちょっと長い長期間の検証過程を置いて確実なものに置いたものを活用した方がいいと思いまして実際的には個人的な行動とかですねいろいろな性格様式が変われるのがやっぱり先じゃないかなと考えます。 처음 시작할 때는 50분을 어떻게 진행을 할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시간이 넘겨서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時間の心配してましたけど心配いらなかったんですね。 여러분들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니시카타마치 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この論議を通じてですね皆さん生きる価値があると証明されました。 네,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실 텐데 그 전에 이제 오후 진행 관련해서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고 바로 올라가서 식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これからのスケジュールを簡単に説明して昼食に移ります。 제가 목사님 먼저 내려오셨는데 저기 강연도 아주 멋지게 잘해주셨고 또 질의응답을 또 이렇게 잘해주신 분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연과 질의응답에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많이 주신 이진영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오후에 4개 조로 나누어서 조별 토론이 있습니다. で画面に今出ておられるようにグループ別に討論があります。 장소는 이제 2층에 올라가시면은 문 앞에 팻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場所は2階に上がっていただきますとそのグループ別に名前が書いております。 1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식사를 하시고 조금 쉬는 시간 갖고 1시 반까지 자기가 소속된 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昼食と休憩の後自分の名前が書いてある部屋の方に集合してください。 네, 그리고 조별 토론이 2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주고받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조별 토론할 때 개인 발언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순서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でグループ討論ではやっぱりお互い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一
ってくるのが大事なんですので、一人一人があまり長い発言をしない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별 토론한 내용을 나중에 종합 토론 때 발표를 하시게 되니까 발표 한 10분 정도 이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을 한 10분 정도 요약해서 발표하실 분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あとグループトロンが終わった後はその整理された内容を発表する時間を持ちますので、約多分1グループ10分ぐらいだと思われますので、誰か発表される方を1人選んでですね、準備してくだされば助かります。 그 여러분들의 발표 조별 발표 내용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내일 한일 공동 선언문을 만들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토론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そのグループの発表を持ち合わせて明日する共同宣言文の元にしようと思いますので、あんまり抽象的なものよりは具体的に実践可能なものを考えていただくようにお願いします。 오늘 주제 강연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개인적으로 할 일, 뭐 사회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뭐 교회가 할 일, 어쨌든 좀 나누어서 좀 고루고루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해 주시면 아주 훌륭한 우리 공동 선언문을 내일 합의하고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例えばの話なんですけど、こういったふうに個人的にできること、教会としてできること、社会としてできることが何なのかのようにですね、区別して整理していただければ、発表に役に立つ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네, 강연 들으시고 또 질의응답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라가서 맛있는 점심 드시기 바랍니다. お疲れ様でした。